그러면 시작합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 사건을 통해 전 국민적 평판을 잃은 마리는 먼 곳의 어머니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연이어 잃으며 극도의 슬픔 속에 빠지게 되는데요. 한편 이러한 그녀를 더욱 나락으로 몰고 갈 국가적 위기 사태가 연이어 다가오고 있었으니 그녀의 인생은 물론 프랑스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역사를 뒤흔들어 놓을 이 대사건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18세기 말 산업혁명을 통해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 중이던 영국과 달리 그들의 라이벌인 프랑스의 경우 100여 년 전 루이 14세에 의한 낭트 칙령 폐지 이후 개신교도가 주를 이룬 국내 상공업자들이 대규모 외국으로 도피하면서 국가 경제에 거대한 구멍이 생겨났고 선대왕들이 벌인 불필요한 정복전쟁 그리고 영국의 세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독립전쟁 지원은 재정 악화를 가속화시켰는데요. 여기에 가뭄과 홍수, 기록적 추위 등의 자연재해가 더해진 데다 전체 국민의 98%를 차지하는 평민들이 가장 많은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던 구체제의 모순 속 악덕 징색청부업자들이 때를 가리지 않고 민중들을 가혹하게 수탈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걷잡을 수 없는 저항심을 키워놓게 됩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재정총감 자크 네케르의 제안에 따라 국왕 루이 16세는 재정위기 타개를 목적으로 새 신분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신분제의회 즉 삼부회를 개최했으나 투표 방법을 놓고 벌어진 격렬한 논쟁 속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나버린 이 삼부회를 대신해 평민 즉 제3신분의 대표자들인 부르주아들은 영국식 의회인 국민의회를 만들어 국왕에 의해 폐쇄된 기존 의회를 떠나 장소를 옮겨 이루어진 테니스 코트의 맹세와 함께 여러 모순들 을 해결할 새로운 헌법 제정을 요구했고 여기에 일부 귀족층 및 성직자들까지 가담함에 따라 처음에 이를 막으려 했던 국왕은 어쩔 수 없이 국민의회를 인정했으며 그들의 요구대로 헌법 제정 작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3신분의 심상찮은 움직임에 위기감을 느낀 국왕이 민중의 지지를 받던 삼부의 의장 네케르를 파면시키는 한편 파리 일대로 국경수비군을 진군시키자 파리 시민들은 공포와 분노에 휩싸였고 결국 1789년 7월 14일 국왕의 군대로부터 자신들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절대주의의 상징인 바스티유 감옥이 습격당하면서 프랑스는 대국가적 변혁기에 들어갔으니 이것이 바로 전제군주제의 모순을 무너뜨리고 오늘날의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가 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사건이라 할 수 있는 프랑스 대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바스티유 감옥의 습격 소식은 프랑스의 전국적인 농민봉기를 불러일으켰고 영주와 귀족들이 살해되고 토지대장이 불타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를 수습하려 한 국왕에 의해 네케르가 재정총감으로 복귀되는 한편 헌법 제정작업 착수에 들어간 국민의회가 봉건제를 폐지함과 동시에 라파에트와 CAS가 기초하여 천부인권, 인간의 자유와 평등, 사유재산의 자유 등을 골자로 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즉 프랑스 인권선언을 가결시켰습니다. 시켰으니 적극적인 개혁에 대한 민중의 지지 속 권력은 사실상 국왕을 떠나 국민의회 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한편 약 100년 전 루이 14세에 의해 베르사유 궁전이 건축된 이후 프랑스의 왕궁은 튠르리 궁이 있던 파리를 떠나 남서쪽에 위치한 베르사유시로 옮겨졌고 그렇게 국가 지도부인 왕실이 떠나버린 파리는 사실상 수도의 지위를 잃은 상태였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대혁명이 시작된 이후 정치적 혼란과 오랜 기근 속에서 파리의 물가가 걷잡을 수 없이 상승하자 생존의 위기에 몰린 7천여 명의 여성들이 무기를 들고 파리 시청 앞 광장에 모여 극심한 빈곤을 호소하는 동시에 왕에게 파리로 귀환할 것을 요구하며 그가 있는 베르사유 궁을 향해 20km를 행진하게 됩니다. 그렇게 베르사유 궁에 들이닥쳐 국왕의 신변을 구속한 성난 민중들은 국왕 루이 16세와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파리의 튠르리 궁으로 연행해왔으니 이것이 바로 국왕의 파리 복귀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파리로 복귀한 왕실 일가는 사실상 모든 권력을 빼앗기고 극심한 감시 속에 놓이게 되었으나 여전히 국민의회 지도부 등이 그에게 문안 인사를 하러 오는 등 국왕으로서 존중받고 있었고 혁명의 주요 지도자 중 한 명인 미라보 백작이 그와 왕정이 우호적이었으며 그는 왕정 폐지를 반대하고 입헌군주제를 추진하던 패양파의 지도자였으므로 국왕 부부는 그를 신뢰했고 그렇게 그는 왕과 의회 사이에서 대화 창구의 역할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루이 16세와 마리를 아연실색해야 할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으니 바로 미라보 백작이 급사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혁명 지도부의 왕실을 변호하고 보호하던 자신의 유일한 메신저를 잃어버린 국왕은 그 대체자를 찾지 못하면서 전전긍긍했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를 위협하는 또 다른 일들이 벌어졌으니 파리의 한 유력 주간지에서 왕권 신수설을 부정하는 동시에 왕에게 부여된 신성성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다 같은 시기 입헌 군주정을 지지하는 단체가 과격파들로부터 테러를 당하는 일이 있었고 부활절날 예배 참석을 위해 툴리리를 떠나 생클루 궁에서 하룻밤 묵을 계획으로 길을 떠난 국왕 일가가 이를 국왕의 탈출로 오인한 군중들에게 둘러싸인 채 유혈 사태를 우려하여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갖은 모욕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처럼 미라보의 죽음과 함께 왕실을 둘러싼 정치적 환경이 급변해 나가는 상황에서 언론과 군중들의 계속되는 과도한 공격 속 실질적으로 신변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한 국왕 부부는 그들의 처가가 오스트리아인 것을 떠올리며 일국의 군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국의 도피라는 최악의 수를 꾀하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마리의 둘째 오빠이자 당시 오스트리아의 황제였던 레오폴트 2세와 비밀리에 연락을 취해 사전에 망명 승인을 받은 루이 16세와 마리는 스웨덴 출신 파리 주재 장교로서 마리와의 연문으로 이름을 남긴 동시에 철저히 왕당파였던 한스 페르센의 도움으로 위조 여권을 손에 넣은 뒤 1791년 6월 20일 결국 툴르리 궁을 떠나 마리의 친정인 오스트리아로 망명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의 탈출 직후 소문이 급속도로 퍼진 데다 탈출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혹은 예상될 만한 변수들이 속출함에 따라 이튿날 국왕 일가는 오스트리아와 가까운 국경 근처 바렌에 도달했을 때쯤 그들을 추격해온 프랑스군에 붙잡히고 말았고 국민의 분노 속에 튠르리 궁전으로 돌아왔으니 이것이 바로 부르봉 왕조의 멸망과 이어지는 비극들을 불러온 희대의 망명 미수 사건, 바렌 배신 사건이었습니다. 국왕이 나라를 탈출해 외국 군대를 이끌고 자국민을 공격하려 한 것으로밖에 해석될 수 없는 이 사건은 프랑스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국왕을 부추겼을 것으로 의심되는 오스트리아 출신 왕비 마리에 대한 국민의 반감 역시 더욱 심해진 데다 왕의 위신 실추를 가져옴에 따라 당시까지 국왕을 옹호하던 많은 국민들마저 그로부터 돌아서게 되는데요. 일국의 통치자로서 국가를 배신하는 중대한 범죄를 행함으로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국왕 부부, 무엇보다 사건의 진정한 주모자로 의심되는 프랑스의 왕비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오스트리아의 첩자 마리 앙투아네트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근대 태동기 속 찬란하고도 비참한 삶을 살아간 전제 프랑스 최후의 왕비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